이번 영상은 2020년 서울대 일반 전형 화학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출처는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이외에도 세특으로 활용할 만한 소재가 있으니 고민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풀이 중에 일부 문제는 2028년형 예시문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도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하기 바랍니다. 원고 및 영상 제작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AI 음성을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상 멈추고 먼저 답에 대해 생각한 뒤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이 무엇을 놓쳤는지 알 수 있고 그 부분의 교과 내용을 보면서 배웠는데도 왜 생각을 못했는지 고민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메탄올을 휘발유 대신 고성능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탄올의 산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세특을 준비한다면 고성능 내연기관에서 휘발유 대신 메탄올을 사용하는지를 물리 과목과 연계해서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메탄올은 경주용 레이스를 펼치는 자동차 연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러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제시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엔탈피의 종류가 나온다면 관련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반응식을 쓰는 문제이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메탄올의 산화 반응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산소 분자를 만나는 반응이고 생성물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개수를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 1-2번의 반응 엔탈피도 있으니 함께 표현해줘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서울대 문제는 문제들 간에 힌트가 있으니 풀이하다 막히면 다른 소문제를 보고 힌트를 얻기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반응 엔탈피와 표준 생성 엔탈피의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델타 H를 구하는 방법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는 방법과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델타 H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을 빼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헤스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반응 계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응 A에서 반응 엔탈피는 메탄올이 두 분자이므로 마이너스 1340kJ이고 이 값은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의 생성 엔탈피의 합에서 두 분자의 메탄올 생성 엔탈피 합을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메탄올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포름산이 생성 엔탈피를 구하면 좀 전에 구했던 메탄올의 생성 엔탈피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메탄올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문제가 먼저 출제되지 않아도 반응식을 써보면 메탄올의 생성 엔탈피를 구해야 포름산 생성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반응 A를 통해 메탄올 생성 엔탈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1-3번입니다. 메탄올이 반응하여 폼산 수용액 8리터를 만들어졌을 때의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몰의 메탄올이 반응하면 폼산도 1몰이 생성됩니다. pH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 농도를 구해야 하므로 폼산으로부터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는 평형 반응식부터 써봅니다. 초기 농도가 C이고 이온화도가 알파일 때 이온화되는 포름산은 C알파이고 수소이온은 같은 몰수만큼 생성되므로 포름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소이온 농도는 C알파입니다. 포름산 1몰이 8리터에 용해되었으므로 초기 농도 C는 0.125몰 농도가 됩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온화도 알파를 알아야 합니다.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이온화도를 계산합니다. 폼산은 약산이므로 Ka는 C알파 제곱식을 이용하면 이온화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C알파이므로 초기 농도 8분의 1 곱하기 이온화도를 곱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이므로 계산하면 약 2.3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여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산을 판단할 때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 중에 이온화 상수를 사용하는데요. 이온화도의 경우 농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산이 아주 묽은 용액일 경우 이온화도는 크지만 이온화 상수는 여전히 작기 때문입니다. 강산은 이온화 상수가 큽니다. 1-4번은 메탄올과 폼산,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각 탄소 원자의 산화수를 묻는데
산화수 결정 규칙에 의해 메탄올은 -2, 폼산은 +2, 이산화탄소는 +4입니다. 1-5번이 2028년도 서울대의 평가 항목에 부합되는 문제입니다. 즉 배운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28년도 예시 문항은 꼭 환경 분야는 아니지만 특정 문제 상황에서 배운 교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교과 지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세특에도 들어가면 아주 좋은 학생부가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을 물었으므로 탄소의 산화수가 작아지는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이어야 합니다. 즉 산화수 계산과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여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번을 자세히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모두 알려준 겁니다. 일단 반응물은 이산화탄소이고요. 환원제가 또 다른 반응물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물은 탄소 원자 1개를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위의 표나 제시문에서 탄소 원자가 하나인 물질을 찾으면 이산화탄소, HCHO인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폼산, 메테인이 됩니다. 각각의 반응식을 써보고 발열 반응인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반응 엔탈피 계산을 위해서는 일단 반응식부터 써야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식을 쓰고 반응열을 계산하면 흡열 반응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포름알데히드나 폼산이 되는 반응도 흡열 반응이므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메탄올이나 메테인이 되는 반응은 탄소의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발열 반응이 되므로 위 조건에 만족합니다. 위에 제시한 환원제 중에 H2O2인 과산화수소는 생성물이 무엇이 되던 간에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전자를 뺏는 산화제이기 때문에 환원제가 될 수 없고 이산화탄소의 탄소 산화수는 이미 +4여서 더 이상 뺏길 전자가 없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 문제에서 왜 발열 반응이어야 할까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초기에 활성화 에너지만 유입된다면 이후에는 에너지 유입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반응은 앞 영상의 서울대 면접 문항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깁스 에너지가 음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은 기체의 분자가 줄거나 액체가 생기므로 델타 S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G가 음수가 되려면 식에 근거해서 델타 H가 음수여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2028년 서울대 평가 항목에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 지식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서울대 일반 전형 화학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1-5번의 경우는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문장을 끊어 읽어가면서 알고 있는 교과 지식을 떠올리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문제를 접했을 때의 마인드를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보다는 이러한 성향이고 성향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 채널에 서울대와 고려대 면접 문항이 있으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 입시온 채널 이희명이었습니다.